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용이 필요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입니다. 어, 특별히 그 정상호 교수님의 어떤 글을 좀 통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촛불시가 있었는데요. 이 촛불시와 관련해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 사이에 정치학계의 가장 오랜 화두가 탄생이 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접민주주의 위축에서 찾는 이들은 촛불시를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귀중한 계기로 삼자고 제안하였고요. 반면에 일부 정치권 학계에서는 촛불시의 한계를 주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과 의회의 역할 회복과 기능의 강화를 촉구했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자들에게 촛불은 전자민주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혜로운 대중의 집단 지성의 상징이었고요. 반면에 현당에서 대의민주주의 주창자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첫 번째 그룹은 정당과 의회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제도주의적 입장이었는데요. 최장식 교수로 상징될 수 있는 이들은 거리의 정치, 운동 정치를 집합적 열정을 찰나적 분출로 이해하면서 불안정한 광장의 정치를 정당 정치 발전의 에너지로 제도화, 일상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촛불 시위를 우리의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새로운 온라인 집단주의적 디지털 마오니즘을 비판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전통적 보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들 논쟁들이 신사회 운동의 출현을 가져온 6.85 운동 이후의 세계적 조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운동론의 거두인 메이어 타로우는 정보사회에 진입한 현 단계 민주주의를 사회운동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즉 운동이 일상 정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운동사회가 되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촛불 시위를 정당 정치나 대립시켜 불만에 가득 찬 시위 군종으로 간주하는 제도 정치 접근이나 반대로 후기 산업화를 근거로 정당 소멸을 예단하는 운동 정치 시각 모두는 정부화 시대 이전의 낡은 이미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과 선거에 집중하는 제도 집단이 있고 저항과 시위에 열중하는 운동 집단이 있다는 생각은 현실과 무관한 묘사일 따름입니다. 요점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민주 정체를 떠받치고 있는 건실한 두 개의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식은 기계적 단계론이나 흑백의 선택론이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서 어떤 기둥의 신설과 확장이 시급한가의 전략접근입니다. 이 점에서 인식의 일대 전환이 요청됩니다. 기존의 주장들은 대개 한국 민주화의 일차적 과제로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정상화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은 그렇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직접 민주주의 확장을 통한 대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발상과 새로운 실험에 도전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논쟁과 인식들 모두는 두 가지 점에서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에 대한 인식론적 오류입니다. 근대 민주의 경험적 발전사를 보면 어느 하나의 배타적으로 오전하여 선진 정치에 이런 경로는 자네껏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정치 사상가는 이리어스 영의 즉대로 민주주의는 정당과 운동이라는 두 개의 전선 위에서 작동하는 역동적 체제입니다. 정당한 잘 작동되는 민주의 필수 요소인 이해의 집약과 조정, 공정 형성 확장, 대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자발 참여로 이루어지는 운동 없이는 민주의 깊이 있는 통합과 표명, 비판과 견제의 정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과 정당은 긴장 관계에 있지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부정이 특히 국가 권력과 시장 권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운동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 제도적 관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은 두 개의 구조적 변수가 상호작용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지리적 집중성이고 하나는 국가 권력의 기능적 분산 정도입니다. 따라서 연방 국가이자 정교한 상급 분립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한 스위스와 미국이 중앙집권적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이 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부스 연구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강성 국가인 한국에 있어도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나 직접민주주의 사법이 모두 이미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투표법은 참여 분권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4년 1월로 제정되었고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세 번의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의 제정 및 개표 정권은 1990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지난 4년간 청구 실정은 71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힘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보육조례, 학교급식조례, 도시계획조례, 항공비 공개조례 등이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고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주민 발의 제도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 5월 1일 우유곡적거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이 어, 네,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최초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시행됐으나 투표율을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정부 주도로 와 규제로 제도 자체 취지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우 세 차례 모두 중앙정부나 지자체 발의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던 반면에 주민청구에 의해서 실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자체가 주민들의 청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민투표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성적 투표 토론과 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관주도로 조속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찬반을 표시하는 소극적 참여자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시민 참여의 대표 수단인 국회 청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24건이 청원되었지만 실제 입법에 성공한 사례는 불과 34건으로 채택률이 1.2%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지방선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권한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논쟁적인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의회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직접민 제도를 부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하다시피 국민투표의 교정 요건과 범위에 대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정부 형태의 변경만을 다뤄왔습니다. 1916년 헌법 5차 개정에서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되었지만 이 유신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주민 소환제를 도입한 국회의원들은 입법의 안정성 이유로 선출적 공무원 일반으로 확장하자는 국민 소환제 제안은 여야 모두 한사코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민 대다수에 반대하는 적극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를 헌법과 법chế 토론에서 해결할 방도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 그 국민 그 발안과 또 주민 소환, 국민 투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일단 유보된 경부 대운하는 직접민주주의 부재가 한국 민주주의 초란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확장과 진전을 위한 1차적 과제는 정치권과 학계의 인식전환입니다. 이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긍정적 효과, 즉 그 삭대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자극제이자 보완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경험적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증가는 물론 정당과 선거 등 제도정책 활성화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거버의 기현법적인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입법의 도입과 저지를 둘러싸고 정당 사이의 정책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론화를 촉발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이 발전해 있어 미국은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가 균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출세 주체인 자율적 시민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이번 촛불 시위는 높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 시민들을 단순히 투입 압력으로 간주하여 일부 정책 영역에 한정된 형식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입법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 실전 참여로 제도하는 것, 즉 민주주의 심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도입된 직접민주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앙 수준에서는 이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과 정치권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투표의 요건 및 대상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의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 자치장,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된 주민 소환제를 주요 선출적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합의 도출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법 제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부여하는 직접 발안보다는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이는 간접 발안 제도의 채택을 고려해 본직합니다.
셋째, 직접민주에 연관된 것으로 이참에 참정권 확장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제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현재 해외 동포는 700만 정도인데 그중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재국민이 2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터키와 함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와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에서부터 재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해외 이주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입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일부 영주권 취득 외국인의 선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영주권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4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호의주의적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선거를 부여하는 국제조를 수용하여 정주 외국인들에게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형식한 제도가 아니라 운영 원리라는 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의 시작과 끝,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의 일상과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 학교, 교회, 직장 등 풀뿌리 공동체와 민주화 여부에 달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역사가들은 이번 촛불 시위를 재협상이나 이명박 정부 퇴진 여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출현과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득점입니다.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직접민주주의 우리 가운데 좀 더 체화되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